오케이. 자, 3단원 인수분해를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공지했던 것처럼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이 이제 역연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인수분해의 정의를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이제 기본 공식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수분해라고 얘들아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인수분해가 우리가 뭔지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 인수분해는 뭐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다. 이제 뭐 곱셈 공식의 뭐 역연산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명확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약수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2라는 게 있으면 12는 어떤 뭐 2 곱하기 6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나타낼 수가 있지. 어떠한 숫자를 갖다가 곱하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친구들 뭐 당연히 1 곱하기 12도 되고요. 3 곱하기 뭐 4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1, 12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는 이러한 거를 우리는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약수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숫자로 수학을 하던 초등학교하고는 다르게 문자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항이 지금 몇 개가 되는 거니? 그렇지, 항이 2개야. 즉 다항식을 뭐 얘를 갖다가 이렇게 12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숫자가 아닌 이제 중학교부터는 숫자가 아닌 문자와 문자의 곱하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즉 얘를 x로 묶고 보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곱하기의 형태, 즉 더하기의 형태의 식을 곱하기의 형태로 바꾸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인수분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x 플러스 2 이러한 것들을 이 다항식의 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이 있을 때 그 식 자체가 곱하기 형태로만 되어 있으면 그 식은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제 인수분해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더하기 뭐 12 이렇게 되겠다. 어떤 식이.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플러스 12라는 이 친구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거죠. 인수분해는 반드시 모든 것이 곱하기 형태로만, 곱하기 형태로. 즉 얘가 이제 이렇게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인수분해가 된 거지. 그런데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추가로 뭐 어떤 숫자라든지 또는 다항식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거를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는 뭐냐? 그렇지, 다항식의 뭘로? 그렇지. 곱의 형태로 식을 표현한 게 바로 인수분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수분해에 대한 이제 개념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식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곱하기 형태로만 다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걔는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곱하기 형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뭐 숫자나 문자가 추가가 됐다. 그러면 걔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우리가 하는 방법은 중학교 때는 자, 중학교 인수분해하고 고등학교 이제 인수분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중학교 때 우리가 인수분해는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만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주로 뭐 완전제곱식이라든지 또는 뭐 합차 기억나죠? 그 다음에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x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2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인 거? 1이 아닌 뭐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형태. 이런 어떤 네 가지의 형태를 우리는 뭐 했습니까? 주로 이제 인수분해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레벨업 시켜가지고 항의 개수가 그렇지 4개인 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학교 인수분해는 거의 공식에 의해서 움직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당연히 다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함이 되고 어떤 것이 이제 추가로 되냐면 공식으로 할 수 없는 인수분해가 또 추가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공식으로 할 수 없는 인수분해는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 앞에서 배웠었지 지난 시간에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했던 이제 이런 식의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또 이제 이런 게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제 2차까지밖에 안 했잖아. 그치? 근데 뭐 3차 이상 4차들의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공식에 의하지 않은 그런 인수분해 방법까지 해서 오늘은 가능하면 인수분해 단원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내용의 이제 인수분해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64쪽에 2번 해가지고 인수분해의 공식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2번에. 자,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1번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 것이 있습니다. 1번 인수분해의 정의 선생님 읽어볼게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이 중요합니다.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고 이때 곱을 이루는 각자의 항을 우리는 인수라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와 전개는 역연산 방법이다. 반대로 연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자,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참고 내용이 더 중요한데 참고 내용 거기 참고 선생님이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꼭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x제곱 플러스 3x 빼기 5를 갖다가 x로 묶고 x 플러스 3 즉 이런 식의 우변 보시면 곱하기와 더하기 빼기가 같이 되어 있는 거는 인수분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히 곱하기 형태로만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인수분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한 보입니까? 또한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는 수 자체는 인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2x가 있을 때 이 친구는 뭐 x에 x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1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1 또는 2x제곱 플러스 뭐 4x라고 하면 얘는 2x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러한 2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수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등학교에서의 인수는 그렇지 2x를 갖다가 인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2x 또는 2의 x 플러스 2 또는 2x의 x 플러스 2도 가능하고요. x의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x가 이렇게 있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 단독은 우리가 인수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인수분해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된 식의 개수가 유리수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한다. 자, 인수분해의 범위하고 연관된 건데 여기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해볼게.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봐라 라고 하면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묶어내는 거야. 묶어내는 것 자체도 인수분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x로 묶어냈습니다. 묶어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굳이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항이 루트 무리수로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무리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 그때는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만 그러한 말이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인수분해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정도까지만, 즉 유리수까지만 이거를 더 해서 이렇게 무리수가 나올 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된 식의 개수나 상수항이 유리수의 범위이므로 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4는 읽어볼게요. 자,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4 이거는 인수분해가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야. 얘는 끝난 게 아니고 얘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합차에 의해서 x 플러스 2 x 빼기 2 여기까지를 인수분해를 해야 인수분해가 완료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지. 즉 곱하기 형태로만 나타냈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다 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거 선생님 간단히 예를 들면 수학에서는 어떤 무언가의 끝이 즉 답에 해당하는 그 답이라는 게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답을 구해봤더니 10분의 만약에 4가 돼서 그럼 우리가 이 10분의 4를 답이라고 합니까? 답이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얘는 뭐냐? 기하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5분의 2 이런 식으로 분자와 분모가 둘 다 어떤 관계일 때? 그렇지. 소수의 관계일 때 또는 분자와 분모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될 때까지를 뭐 하는 거야? 했을 때 기약을 했을 때가 답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얘는 실수 범위까지 하라라는 그러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 해가지고 거기 이제 64쪽에 두 번째 있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중학교에서 너희들이 작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공통인수가 있는 것은 공통인수는 일단은 뭐 꼭 공통인수라기보다도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무조건 묶어내는 겁니다. 그게 인수분해의 어떤 기본이야. 그래서 공통인수 묶어내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너희들은 공통인수로 묶어낼 것이 있으면 묶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식의 인수분해에서 2번 뭐 완전제곱식이죠. 중학교 때 했었죠. 3번 합차, 4번 선생님 종류에 말했던 x제곱의 개수가 1인 상황이죠. 5번은 x제곱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2인 그러한 2차 방식들의 인수분해는 중학교 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보기 1번 문제, 보기 2번 문제를 통해서 또 보기 3번, 보기 4번 문제를 통해서 열심히 한번 풀도록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에서도 뭐를 했습니까? 3차, 4차를 했죠. 그럼 3차, 4차에 대한 인수분해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쪽으로 넘어오시면은 3번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 해가지고 3차, 4차의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고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6번하고 7번 문제를 보시면은 6번, 7번 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곱셈 공식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6번, 7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인수분해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약간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선생님 말을 오해는 하지만, 너희들이 일단은 할 수는 있어야 돼. 그런데 인수분해 자체에서 사실적으로 64쪽에 2번에 있는 중학교의 경식에 관한 인수분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있는 우리가 이제 3차, 4차의 인수분해 중에서도 선생님이 찝어주는 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6번, 7번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참고적으로 6번 같은 경우는 모든 항이 다 플러스 개념이 되는 거고 7번 같은 경우는 풀마, 즉 항이 4개짜리가 되겠지. 풀마의 형태를 갖는다. 풀마의 형태를 가지면 A 빼기 B의 세제곱, 완전 세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눈에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자, 8번하고 9번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8번, 9번은 따로 이렇게 체크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 8번, 9번은 너희들이 이제 2년 뒤에 3년 뒤에 수능을 볼 때도 8번, 9번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8번, 9번이 인수분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인수분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8번하고 9번 같이 해볼게. 자, A 세제곱 플러스 자 B 세제곱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 또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니? 이 말이야. 자, 얘네들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일단 선생님이 쓰고 나서 얘기할게요. A 플러스 B 얘는 A 빼기 B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자 B 제곱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의 세제곱이 아닌 원래 모습, 즉 세제곱을 띄는 거 그게 바로 뭐가 되겠니? A 플러스 B가 되겠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다. 그러면 세제곱을 뗀 거 A 빼기 B가 그대로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오면 되냐? 앞에 거의 제곱 A 제곱이죠. 뒤에 거의 제곱 B 제곱이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거에 부호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앞에 거의 제곱 A 제곱 뒤에 거의 제곱 B 제곱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AB죠. 그거의 부호 반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쌤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8x의 세제곱 플러스 27y의 세제곱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되냐라고 보면 8x의 세제곱은 무엇을 세제곱하면 얘가 되냐 그 얘기야. 바로 2x가 되겠죠. 2x를 세제곱하면 2의 세제곱이 8이고 x는 세제곱이 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27y라는 거 얘는 바로 뭐가 되냐? 그렇지. 3y가 되겠죠. 그래서 27, 3을 세제곱하면 27이 되고 y 세제곱하면 y 세제곱이 되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기본 세팅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더하기면은 더하기 2x 플러스 3y 이렇게 되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빼기다 그러면 여기가 빼기다 그러면 얘가 빼기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떻게 오냐? 앞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니? 4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니? 2, 3은 6xy가 되겠지. 자 6xy 그런데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부호가 반대라고. 즉 더하기일 때는 뭘로 간다? 빼기로 간다. 빼기일 때는 뭘로 간다? 더하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곱한 거에 부호 반대. 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은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9y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무언가 세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세제곱이 나오면 세제곱 되기 전에 원래 모습, 세제곱 되기 전에 원래 모습을 찾아서 그것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서 그대로 오고 나서 앞에 거 제곱,
곱한 거에 부호반대, 뒤에 거에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게 8번과 9번에 대한 인수분해였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 9번은 수능 끝나는 날까지, 수능 날까지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곱셈 공식이 선생님이 이제 좀 익숙하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10번 보시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이 있는데 11번은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딱 써먹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딱 써먹으면 되니까 중요도는 8번, 10번하고 9번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긴 하겠죠. 분명히 알아놓긴 해야 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곱셈 공식에서 너희들을 가장 괴롭혔던 아주 긴 공식 중에 하나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 자 c 이거를 한번 인수분해 해봐라 그 얘기야.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은 선생님이 처음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공식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 곱한 다음에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8번, 9번, 11번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각각이 제곱이죠.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선생님 곱셈 공식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되냐? 이걸 약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를 해줘? 2분의 1을 해줍니다. 곱하기 2를 해주는 이유는 이거의 식변형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2분의 1을 해주는 이유는 내가 원래 식보다 2배만큼 크게 키웠으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작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2분의 1은 맨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대로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뭐 지난번에 곱셈 공식을 했으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자 a 하나 가져와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b 하나 가져와라. a 마이너스 b의 제곱. 곱셈 공식 때 다 설명했던 거야.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8번, 9번, 11번 이 3개는 반드시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12번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 뒤로 넘겨보면 이제 뭐 5번 문제 66쪽입니다. 6번 문제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렇게 있어요. 연습을 조금 일단은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뭐 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활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 문제 1번으로 넘어와서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자, 1번, 키 문제 1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1번부터 시작합니다.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ab 그 다음에 a 빼기 b를 한번 인수분해 해봐라. 그 다음에 자 2번 x 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을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3번 a 제곱 b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여기까지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얘를 한번 인수분해 해봐라 그 얘기야. 인수분해는 공식을 이제 써야 되는 인수분해도 있지만 중학교처럼 공식만 그냥 딱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인수분해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 간단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공식과 묶어내는 것이 혼용이 되면서 반복되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할 수 있겠어? 다른 거 할 거 없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얘는 일단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건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조금 써볼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얘가 제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이거에 의해서 A 세제곱의 원래 모습은 A, B 세제곱의 원래 모습은 B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가 빼기니까 A 빼기 B 일단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얘를 그냥 버려버려. 앞에 거 제곱, 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B 부호 반대라고 했죠. 플러스 AB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B 제곱 플러스 AB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가능하죠? 여기 이게 맞았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너희가 알아야 돼. 곱하기는 우리가 항을 하나로 봅니다. 다시 곱하기는 항을 몇 개로 봐?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항이 이렇게가 한 식구고 이렇게가 한 식구야. 됐지? 다시 이렇게가 한 식구고 이렇게가 한 식구야.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 그렇지. 똑같이 생긴 모양을 묶어내는 거지. 공통인수 묶어내는 거지. 여기 있네요. A 빼기 B. 여기 있어 A 빼기 B. 그러면 A 빼기 B를 묶어냈습니다. 묶어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지. 묶어내지 않은 얘하고 묶어내지 않은 얘는 더하기 기호로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얘만 남는 거고 뒤쪽에서는 A 빼기 B가 나갔으니까 플러스 AB 이렇게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B, 여기 AB니까 하나 없어지고 2AB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A 빼기 B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중학교 때 했던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보다는 인수분해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한 단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1번 마쳤고요.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얘는 이제 x 6제곱 빼기 y 6제곱이야. 그러면 6제곱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일단 뭘 할 수 있냐? 일단 얘는 우리가 6제곱에 대한 어떤 공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묶어내기 해본 적 있습니까? 묶어내기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얘를 x 세제곱의 제곱 빼기 y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갖다가 그냥 뭐라고 A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얘를 갖다가 B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고 나중에는 얘를 보자마자 바로 우리가 넘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면 A제곱 빼기 B제곱 우리가 중학교 때 알고 있었던 뭡니까? 합차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뭐가 가능합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죠?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하고 A하고 B 자리에다가 얘하고 얘를 집어넣으면 돼. A가 뭐였니? 제일로 좀 와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Y 뭐 세제곱 이렇게 됐던 거고
a 빼기 b는 그렇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뭘까? 6제곱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잖아. 그렇지? 다루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세제곱의 제곱, 세제곱의 제곱 또 빼기니까 합차를 이용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면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정확하게 몇 번입니까? 아까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8번과 9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먼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세제곱 하기 전에 원래 모습이 되겠지. 자 그리고 x제곱 앞에 거 제곱 곱하면 xy 부반대니까 xy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 x하고 y인데 빼기가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y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곱한 거 마이너스 xy 부반대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답이. 그런데 뭐 어쨌든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인 표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또 이렇게만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서 풀이를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풀이해 볼게요. 공간이. 자, 여기다 풀이를 한번 해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얘를 x 세제곱의 제곱, 세제곱의 제곱으로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세제곱을 a, 세제곱을 b라고 한 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보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뭐 a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뭐 b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그럼 바로 뭐 사용할 수가 있겠지? 여기 있는 얘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a가 x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니까 빼기 y제곱 그 다음에 얘는 x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y의 4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중학교 방식으로 간단하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제 문제는 이 친구인데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얘는 x제곱이 4제곱이지 y 4제곱이지 그리고 제곱제곱이지.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이렇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x제곱 y제곱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x제곱 y제곱을 몇 개? 2개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를 x제곱 y제곱을 빼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그렇지. x제곱 플러스니까 플러스 y제곱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빼기 xy의 제곱 이렇게 뭐가 될 수가 있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제곱을 지수가 똑같으면 묶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a, 얘를 마찬가지로 또 b라고 보면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당연히 합차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얘를 갖다가 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빼기 b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a가 누구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잖아.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니까 b가 xy니까 플러스 xy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a 빼기 b니까 a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빼기 b니까 빼기 xy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쁘게 정리하면은 자 여기 있던 친구 얘죠 얘. 너 내려와라. 그래서 x 플러스 y x 빼기 y 여기에다가 얘네만 좀 예쁘게 정리해주면은 당연히 이제 이거 뭐 가운데 들어가면 되겠지. 얘부터 x제곱 빼기 xy 플러스 y제곱 얘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이 식과 얘는 서로 뭐합니까? 그렇지 같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책에는 첫 번째 이제 방법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였지 얘들아? 그렇지.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법을 해줬어. 어떻게? x 세제곱의 제곱 빼기 y 세제곱의 제곱이라는 방식도 이용할 수가 있고 어떤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냐? x 제곱의 세제곱 빼기 y 제곱의 세제곱 이 방법을 이용해서도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풀이법이 다양하게 내가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나중에 이제 훨씬 더 복잡한 식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지수라는 단원에서. 지금은 힘이 들어도 하여튼 다양하게 내가 연습해보는 기초적인 어떤 이제 그 트레이닝 하는 기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죠. 이쪽으로 넘어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항이 몇 개짜리니? 항이 4개짜리야. 그렇지? 항이 4개짜리는 너희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했을 텐데 선생님이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이쪽에서 좀 정리하고 4개짜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항이 4개짜리, 4개. 항이 4개짜리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작년에 2학년 2반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항이 4개가 있으면 2개를 묶어준다는 얘기야. 2개 묶어주는 게 2학년 2반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항이 4개니까 3학년 1반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했어. 3학년 1반은 3개 하나 이렇게 묶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항이 4개짜리는 무조건 2학년 2반의 방식이나 또는 3학년 1반의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 2반의 문제를 풀 때는 뭐냐면 2개씩 묶어줄 때 아무거나 묶어주는 게 아니고 2개씩 묶어줄 때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그렇지. 인수를 머릿속에 좀 생각해보면서 2개를 어떻게 묶어줄까? 누구하고 누구를 짝꿍을 시켜줄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바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학년 1반은 특징이 있어요. 3학년 1반은 이 3개가, 이 3개 묶은 게 바로 뭐가 되냐? 완전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냐? 얘도 무언가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의 제곱 빼기니까 합차의 형태로 모양이 뭐가 된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2학년 2반 거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얘도 뭐 이런 거지. 그냥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 얘를 한번 인수분해 해봐라. 그러면 얘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2개 묶어줘봤자 2개씩 묶어서 뭔가 이렇게 묶어냈을 때 똑같은 인수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연습을 통해서 드는 거지 딱 봐서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거 3개를 묶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도 독자적으로 제곱의 형태를 띠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보일 때는 3학년 1반이라고 보면 돼. 알겠니? 자, 결론적으로는 항 4개짜리는 3학년 1반이 눈에 더 훨씬 쉽게 보입니다. 3학년 1반의 형태가 아닌 항 4개짜리는 무조건 2학년 2반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a라고 보고 이 b를 갖다가 b라고 보면 y를 갖다가 b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x 더하기 y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y 그 다음에 a 빼기 b니까 빼기 y 이렇게 돼서 예쁘게 정리만 x 플러스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3학년 일반의 대표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4개짜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학년 2반의 방식과 3학년 1반의 방식이 있고요. 2학년 2반은 2개씩 묶어주면서 묶어오면서 생겨나는 똑같은 모양의 인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1반은 그렇지 3개짜리 묶었을 때 얘네가 완전 제곱의 형태로 되고 하나짜리도 완전 제곱의 형태, 즉 제곱의 형태를 띄어야만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한번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제곱 b. 자,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이렇게 두 개, 나 이렇게 두 개만 묶어볼래 이런 얘기야.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봐. 문제를 줄 때 이렇게 이쁘게 안 줍니다. 뭔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2개씩 묶어주게끔 문제를 주지 쉽게 그냥 바로 보여 이렇게 주지 않아. 예를 들면 이렇게 얘는 항이 4개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3개 묶어서 완전 제곱의 형태가 되겠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없잖아. 그러면 2학년 2반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 2학년 2반은 어쨌든 2개씩 묶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내면 자 a제곱 그러면 b 플러스 뭐예요? 1. 이 정도는 사실 눈에 보이지. 그냥 a제곱 묶어내면 b 플러스 1이라는 거. 자 여기는 당연히 뭘로 묶어내야 되겠어?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말한 인수라는 게 뭐냐면 2학년 2반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2개씩 짝꿍을 지어줘가지고 묶어냈을 때 이렇게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공통 인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공통 인수라는 거는 그렇지.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얘는 뭐 b 플러스 1이고 얘는 a 플러스 1이니까 똑같은 모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묶어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위치만 하나 바꿔주면 돼요. 위치만 하나. 그러면은 자, 얘하고 얘 어떻게? 얘가 이제 a 제곱 b 그 다음에 얘하고 묶으니까 안 됐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묶어보자. 자, 마이너스 b 제곱 순서 바꿔서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b 자 이렇게 순서를 얘가 앞으로 가고 얘가 이제 뒤로 갈 거야. 밀린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되면 항상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시간이 없어 얘들아. 연산을 해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묶을 수가 있겠지? 당연히 B로 묶을 수가 있겠지. B로 묶으면 뭐가 되겠니? 그러면 얘는 A제곱 B로 묶었으니까 빼기 B 이렇게 되겠지. 얘를 갖다 B로 묶으면은 근데 여기 생각을 해봐. 여기서는 공통인수가 지금 있어 없어? A가 있어. A로 묶으면은 A 빼기 B제곱이야. 당연히 얘하고 얘가 공통인수가 될 수가 있니 없니? 공통인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도 묶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런 게 처음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다 보면은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 볼게요. 자, 얘는 뭘로 묶어낼 수가 있겠어? A, B로 묶어낼 수가 있겠지. A, B로 묶어내면 얘는 A만 남죠? 빼기. A, B 묶어내죠? B만 남는다는 얘기네. 플러스. 얘는 뭐야?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합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 A 빼기 B. 오케이. 이렇게 두명두명 해줬더니 내가 뭐가 생기는 거야? 공통인수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A 빼기 B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대로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딱 몰아서 써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A, B가 남고요. 플러스니까 그냥 괄호 걷고 A 더하기 B.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완료되는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뭐 여러 번 말한다고 니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학 4개는 2학년 2반, 3학년 1반이 있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아시고 3학년 1반의 형태가 아닐 때는 무조건 2학년 2반의 방식으로 뭐 해야 된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3학년 1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단순해요. 눈에 바로 보인다는 얘기야. 2학년 2반은 어떻게 묶어줄지를 조금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가 바로 나오기를 했다. 한 4개짜리 중에 4번 문제 갑니다.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빼기 자 b제곱 이런 거 바로 보이죠.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다. 그치? 그런데 이거 3개가 바로 완전제곱의 형태가 되겠구나. 바로 이 친구다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2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빼기 b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2a 플러스 2라고 b가 주인공이 돼서 2a 플러스 1 플러스 b 2a 플러스 1 마이너스 b 그래서 여기 자리만 좀 바꿔주시면은 이쁘게 정리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런데 이 3번 문제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주의할 게. 자,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선생님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똑같은 여기만 마이너스 9b의 제곱으로 바꿔볼게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봐봐. 얘는 2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얘들아 뭐 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조금 전에 b제곱일 때는 그냥 어차피 원래 모습이 b잖아. 제곱되기 전에 원래 모습이 b잖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굽이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얘를 바꿔주는